청년 도약 계좌는 쉽게 말하면 월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5년 만기 고금리 적금이죠. 여기서 이제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받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를 받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5년짜리 적금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라면 5년짜리 적금을 가입할까요? 할머니님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원래 청년도약 계좌 영상은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도약 계좌든 뭐든 5년짜리 적금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 5년은 너무 길어요. 적금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거든요. 근데 이 청년 도약 계좌도 적금이다 보니까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없이 그냥 중도 해지를 하면 정부 지원금이랑 비과세 혜택 다 날라갑니다. 그럼 무조건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청년들이 그 불확실성 많은 시기에 과연 5년을 채울 수 있을까? 최근 기사를 보면은 요 앞에 한 청년 희망 적금 있잖아요. 벌써 4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했대요. 만기 2년짜리도 이렇게 중도 해지자가 70만 명이 넘는데 만기 5년짜리는 더 많지 않겠나. 아이러니한 거는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해지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납입 여력이 많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들, 즉 돈이 남아가지고 여윳돈으로 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지율이 높다.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신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가 넣어주는 사람들은 다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장년층,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장년층한테 인기 있을 상품이지 청년층이 금리 보장 받겠다고 무려 5년의 시간을 버틴다? 저는 그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넣을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잘 따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나머지 기회들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지출 다 빼고 나머지 저축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뭐 수백만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아야 100만원, 뭐 100몇십만 원일 텐데 그 안에서 청약도 넣어야지, 연금저축도 넣어야지, 재테크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70만 원을 도약계좌에 넣어버리면 그 5년 동안 빼지도 못하는데 그럼 투자는 언제 한단 말이고.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빠짐없이 몇십만 원씩 넣을 돈이 있고 그렇게 할 자신도 있다. 그러면 저라면 적금을 넣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지수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 매수할 것 같아요. 5년을 버틸 게 확실하다면 그만큼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S&P 500 ETF 사는 게 훨씬 수익률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금보다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왜냐면 5년 동안 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 안 하고 꾸준히 매월 적립식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언니 ETF는 주식이니까 원금 보장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당연히. 100% 안전하다고 할 순 없죠. 그치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적금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데 넣으면 더 불릴 수 있는 돈을 적금에 묶는다 생각하면 그게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몇몇 어른들은 그 비행기 타는 거 위험하지 않냐고 그러시거든요. 비행기 타는 거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한국에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그렇게 치면 집 밖에도 나오면 안 되죠. 요새 길 가다가도 차에 치이는 세상인데. 무섭다고 집 안에만 있다가 젊은 세월을 다 흘려보내면 그게 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소액으로라도 자꾸 해보는 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약 계좌가 3년은 고정금리고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본금리를 4.5% 주고 있는데 이게 3년 뒤에 지금보다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연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거든요. 금리가 상당히 고점인 상태에서 지난 5, 6월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이제 다가오는 7월 13일에 우리가 먼저 발표하고 25일에 미국이 발표할 건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다시 금리를 인하시킬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연준의 금리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에 연준이 금리 계속 올릴 때도 우리는 동결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은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3년 뒤에는 당연히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도 4.5%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대한 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차피 신청 조건 안 돼서 해당 사항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입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돈이 남아 돌지 않는 이상은 매달 70만원씩 50만원씩 5년 동안 적금을 넣을 바엔 차라리 ETF를 사겠다. 참고로 S&P 500 ETF IVV 최근 5년 수익률은 60%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SPLG는 참고로 그때보다 10%가 올랐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3년 전에 추천드린 2차전지 테마 ETF는 지금 수익률이 139%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무조건 원금 보장이 최고, 재테크 이런 거 모르겠고 다른 투자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서 5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시는 게 최고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절대 중도 해지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